호흡이 안 되면 호흡을 강화하는 운동이 아예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 운동을 통해서 얘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당연히 몸도 좋아지고 똥배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항목이 있는 분들이 두통이 있거나 또는 편두통에 의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테스트 방법과 스트레칭 방법이 하나니까 아마 시청자들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혹시 달린다면 잘 달려야 합니다. 보통 잘 못 걷고 잘 못 달리는 분들을 보면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관절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짧게 쪼개서 뛰어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멀리 뛰기 하듯이 달리기를 하니 몸에 충격이 많이 받는 거죠. 이쪽이 아프다 하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병문입니다. 하는 일은요, 선수들의 운동 재활도 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을 회복하고 관리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네. 배가 나오고 허리가 아픈 게 지방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면서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의 원인을 찾아보면 근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허리를 보면 골반이 있고 그 위에 척추뼈가 있고요, 그 위에 갈비뼈가 있죠. 그러면 요 허리 주변에는 허리를 보호할 만한 구조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강해야 코르셋처럼 얘를 조여주는데 그 근육이 없다 보니까 얘가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허리에 부상이 생기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코어라는 네. 말을 많이 듣는데 네. 그 코어라는 게 척추 옆에 있는 근육과 같은 말인가요? 보통 코어라고 하면 우리가 복부를 생각하거든요. 복부, 엉덩이 근육, 등 근육까지가 포함된 걸 일반적으로 코어라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팔 빼고 골반 아래를 빼면 나머지를 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렁크라고도 하고 필라라고도 합니다. 팔다리 뺀 나머지가 코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복근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개념이다. 왜냐하면 복근은 여기를 복근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 이 꼬리뼈부터 목 뒤에까지 여기 전체 판을 코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근은 코어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코어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복근, 엉덩이, 등 근육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코어의 핵심이에요. 코어를 다시 살리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우선 코어를 살리려면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흡이요? 왜냐하면 코어 근육에서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이 있고요, 코어를 강화시켜주는 근육이 있는데 호흡이 안 되면 그 호흡을 강화하는 운동이 아예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호흡이고요. 그리고 나서 알고 있는 코어 운동들로 가셔야 해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일반인도 많고요, 전문가들도 사실은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골프 칠 때도 어드레스 들어가면 호흡하실 거예요. 그게 코어를 잡는 거.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 탁 들어가서 코어 잡은 거예요. 같은 개념인 거예요? 네,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운동 선수들이 타선에 서서 또 네. 사격 선수들이 그다음에 야구 선수들이 마운드에서 코어를 잡은 거예요. 긴장감을 풀기 위한 행동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되는데요. 네. 이제 어떤 개념에서 그걸 바라보느냐의 차이인데 이게 긴장도 풀리지만 코어를 강하게 잡아서 다음 움직임을 좀 더 부드럽고 강하게 만들어요. 그럼 올바른 호흡법이 있나요? 우선 호흡법은 마시고 뱉는 것을 최대한 길게 했을 때 코어 안에 있는 호흡 근육들이 발달을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무릎 살짝 올려주시고요. 양손을 이렇게 한쪽은 배에다가 한쪽은 가슴에다 올리시고요. 코로 공기를 최대한 마시면 동시에 부풀어 올라요. 그랬다가 입으로 후 뱉으면 동시에 내려가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복부가 안 움직이고 가슴만 움직이면 약간 흉곽호흡이 돼요. 흉곽호흡이 되면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목이 경직이 됩니다. 그리고 호흡의 양이 작아지고. 그래서 좋은 호흡은 복부와 가슴이 동시에 올라왔다가 동시에 내려가야 아까 말씀드린 횡격막과 골반 기저근의 수축에 의해서 좋은 호흡이 됩니다. 시간은요? 보통 마실 때와 뱉을 때를 1대2의 비율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초를 마시면 6초를 뱉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대2의 비율을 점점 늘려가면서 호흡의 양을 늘려주시면 호흡량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 두통이라든지 약간 어지러움 같은 것도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서서나 앉아서 할 수도 있나요? 단계별로 보시면 되는데요. 누워서 하는 게 가장 쉬운 초급 단계고요. 이렇게 되면 세운 상태가 되니까요. 이때는 코어가 더 많이 활성화돼요. 이때 호흡 한번 마시고 후. 생각보다 강하게 뱉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2단계가 되고요. 서서 하면 3단계죠. 처음 하실 때는 누워서 하시고 조금 적응되면 이렇게 무릎 꿇고 또는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또 적응되면 서서 하시면 아주 순서대로 잘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호흡 운동이 잘 돼요. 네. 그러면
움직임과 같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보면 코어가 안 좋은 분들이 스윙할 때 호흡이 자꾸 잠겨요. 네. 그래서 코어가 약해서 다른 근육을 동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호흡이 됐다 하면 전통적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이렇게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올라갈 때 호흡이 뱉어지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호흡이 먼저 스타트를 하고 움직임이 두 번째예요. 내려왔다가 다시 호흡 후 하고 코어를 조여놓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복부에 공기가 가득 차 있으면 근육이 수축할 수가 없거든요. 수축을 하려면 공기를 빼야 되니까요. 빼게 되면 얘가 쓱 이렇게 잠기면서 허리가 얇아지고 강해지게 되죠. 허리가 약한 분들이 사실 뭐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온 것도 있겠지만 이 근육이 이렇게 안으로 좁혀질 수 있는 공간이 공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 운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요 복부 운동을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어는 복부, 엉덩이, 등 3개니까요. 네. 이제 엉덩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피트니스 클럽이나 집에서 코어 운동을 했다. 그러면 엉덩이와 복부, 등 3군데를 해야 코어를 다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이 하실 텐데 누운 상태에서 브릿지 운동이라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엉덩이가 발달돼요.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뱉고 엉덩이를 쑥 들어 올려서 무릎하고 어깨까지를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코어가 발달되는데 복부와 엉덩이가 동시 수축을 합니다. 천천히 내리고 그래서 첫 번째가 복부니까요. 호흡을 뱉고 그러면 코어 잡혀있죠. 이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들어 올리죠. 천천히 내리시고 대신에 이 운동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엉덩이의 높이가 너무 낮으면 엉덩이 근력이 발달이 안 되고요. 엉덩이가 무릎과 어깨보다 너무 높이 올라가면 복부가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무릎과 어깨 사이에 직선이 될 때까지 올라올 때 가장 운동이 잘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아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이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동작을 정확히 할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냥 아마 엉덩이의 힘으로 들어 올리거나 또는 이 허벅지 뒤쪽을 이용해서 들어 올려서 복부는 이제 허당이 된 상태에서 엉덩이로만 들어 올리면 엉덩이와 복부의 협업이 안 되고 나중에는 엉덩이, 복부, 등까지가 협업이 돼서 우리 몸을 딱 세워줘야 되는데요. 하나가 세게 밀면 밑에가 흔들려 버리고 이러면서 허리가 흔들리게 되면서 부상을 입거나 또는 허리가 약해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엎드리게 되면 저희 이제 복부 했고 엉덩이 했고 이제 등 운동을 할 건데요. 우선 지금 상태에서는 엉덩이가 이렇게 풀려 있죠. 네. 그러면 엉덩이를 힘으로 잡아야죠. 그러면 발목이 저렇게 딱 90도로 쓰거든요. 잠깐만 내려주고요. 자, 엉덩이하고 허벅지만 힘 줄게요. 네, 힘 주고 코어까지 호흡으로 잡아두고 그리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요. 견갑골을 조여주시면 천천히 내려갑니다. 다시 엉덩이 꽉 잡혀 있죠. 등을 모았죠. 코어는 호흡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뱉으면 코어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후 해서 코어 잡은 상태에서 등 딱 조이면 공기가 쫙 빠져서 다 나가니까 몸이 슬림해질 수밖에 없죠. 이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머리가 들려서 전방을 보게 되면 경추에 부담이 있으니까 시선은 내가 처음에 봤던 곳을 그대로 보는 거고요. 이 상태가 그냥 세우면 서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 등과 약간 하부 승모근이라고 하는 곳에 운동이 되는 게 필요하고요. 상부 승모근에 자극이 자꾸 생기면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가 생깁니다. 근력이 이 견갑골 아래쪽으로 힘이 들어오게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호흡, 복부, 엉덩이, 등 이 근육들을 우리가 항중력근이라고 해요. 우리가 중력으로 사람 몸이 눌릴 때 이걸 눌리지 않게 이렇게 딱 버티는 근육이거든요. 네. 얘가 무너지면 이렇게 되면서 노인의 자세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코어를 만들 땐 이 단계를 꼭 해주셔야 돼요. 혹시 PT를 하시거나 네. 필라테스를 하시거나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셔도 이 순서만 지키시면 제가 볼 때는 트레이너에게 돈을 안 갖다 줘도 될 만큼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하루에 몇 분을 해야 됩니까? 보통 한 운동당 10회에서 15회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대략 3세트 정도만 매일매일 해주시면 벨트가 얇아지시고요. 몸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역삼각형 몸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됩니다. 이유는요.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젊을 때보다 지금 요 갈비뼈 아래가 넓어졌죠. 맞아요. 얘는 살이 찐 게 아니라 조여주는 코어 근육이 약해져서 풀린 거예요. 근데 위에는 사이즈가 그대로잖아요. 네. 뼈가 있으니까. 근데 밑에가 얇았던 애가 넓어져서 네모내졌거든요. 얘가 갈비뼈가 지금처럼 조여지면 상체가 발달하지 않아도 역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고 근력 운동으로 전환했을 때 가장 건강합니다.
중년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똥배 때문에 걱정하거든요. 네네. 이 코어 운동 제대로 하면 똥배가 확실하게 사라집니까? 거의 없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복부에 공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를 많이 먹어서 나온 배도 있지만 근육이 늘어진 경우도 있고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아이를 출산했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백가죽이 늘어난 상태. 그리고 얘를 줄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자연적으로 줄어들어서 근육이 수축 이완을 안 한 상태로 이렇게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기능은 없이 쪼그라든 거라 뭘 먹으면 늘어나 버려요. 남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근육 운동을 통해서 얘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당연히 몸도 좋아지고 똥배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운전을 하시거나 사무실에서 이 호흡만 하셔도 제가 볼 땐 코어가 단련됩니다. 지긋지긋한 똥배가 사라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조금 열심히 하시면 한 3개월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3개월이면 똥배가 네.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네네. 걷기에 대한 문제 좀 더 많이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걷기는 왜 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뭐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모두 걸어오셨는데 혹시 잘 걸어오셨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냥 걷는데? 그렇게 그쵸?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코어 편에서 호흡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익숙해서 할 뿐이지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걷는 걸 보면 사실은 한 10%, 20% 남짓만 괜찮고 나머지는 정말 엉망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엉망인지 모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냥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문제가 서서히 나타나고 우리를 골병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걷는 동작만 잘 걸어도 발목, 무릎, 허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장년이 되면 이제 무릎에 무리가 가고 하니까 네네. 걷기만 해도 운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거든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걷는 게 운동이 되려면요, 그분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려면 걷기가 돼야 퇴원을 하거든요. 그 정도 운동 강도면 운동이 되는 거고요. 또는 내가 어딘가 다쳐서 잘 못 걸었어요. 그래서 다시 걸으려고 해요. 그분은 운동이 돼요. 하지만 출퇴근을 정상적으로 하는 분은 일상인데 네. 운동이 아니죠. 일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운동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해서 내가 일상적인 어떤 스트레스보다 더 높은 강도여야 운동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랬을 때 걷기는 그냥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 그러니까 제가 밥 먹으러 가는 것, 그 다음에 회사를 가는 네. 것, 그 다음에 부서에서 부서를 이동하는 것,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움직임인 거죠. 운동이 되는 걷기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 말씀. 네, 맞습니다. 우선 잘 걸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을 잘 사용했느냐. 이 발바닥은 걸을 때 뒤꿈치가 지면에 닿고 그리고 발바닥 전체 면적이 닿고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밀어내는 세 개의 동작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첫 번째부터 실격.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폭인데요. 보통 자기 키에 제가 175cm니까요. 거기서 100을 빼면 75cm 정도의 보폭이 되어야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발을 잘 쓰면 첫 번째 뒤꿈치가 지면에 이렇게 터치되고요. 그리고 발바닥 터치, 그리고 엄지발가락으로 푸시. 세 개의 동작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보폭인데요. 오른발 뒤꿈치와 왼발 뒤꿈치의 사이가 저는 175니까 75cm가 되어야 되겠죠. 100을 빼는 거죠, 자기 그쵸. 키에서.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되면 퍼펙트 보폭입니다. 신발 두 개가. 그렇죠. 내 신발 두 개가, 물론 발이 아주 크신 분 말고 일반적인 분은 신발 두 개가 딱 들어가면 베스트고요.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 반 정도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걸을 때 이 발 사이에 최소한 내 신발에 하나 반이 들어가야 보폭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속도인데요. 1초에 1.4m를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75cm라고 했죠. 그러면 75cm를 0.5초 만에 가고 그 다음 스텝을 0.5초 만에 가야 되니까요. 또 딱 이렇게 해서 75cm씩 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보다 엄청 빠른데요? 모델들이 걷는 그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워킹 할 때요? 워킹 그 속도 정도는 돼야 건강해요.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그거 뭐 어렵지 않은데 라고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대, 50대, 60대 되면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네네.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랬다가 내가 인지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초당 속도가 0.8 정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자꾸 넘어질 것 같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그때는 벌써 속도나 이런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때 이제 낙상이라는 위험 요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발바닥의 사용, 그 다음에
보폭, 그다음에 속도. 이 세 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퍼펙트. 그 중에 하나씩 잃고 있다면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몇 보를 걸어야 효과가 있나요? 보통 저희가 건강하다라고 하면 하루에 7,500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7,500보요? 네, 그 이상이 되면 그 시간 대비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7,500보 정도 채우시면 제가 볼 땐 완벽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로 7,500보를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부터 이렇게 걸으신다면 한번 이 동작으로 걸어 보시고 예를 들어 2,000보 걸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2,100보를 걷는 거예요. 그 다음날 2,200보를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500보까지 딱 되면 이제 나는 걷는 거는 이제 마스터했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살짝 뛰기 시작. 최근에 매스컴을 타고 있는 슬로우 조깅이라는 것으로 이제 나의 몸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대로 걷는 7,500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숫자에 잘못 집착하다 보면 올바른 동작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7,500보 안에는 저는 똑바로 걸었다는 전제하에 7,500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일반 시민들은 난 그냥 7,500보, 만보만 걸으면 되지만 발목 걸으면 발목, 무릎, 허리를 다칠 수 있고 걸으면 걸을수록 다칠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걷기와 코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잘 걸으면 혹시 코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보폭을 유지하려면요. 골반이 제자리에 딱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힘을 안 주면 얘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걸을 때마다 척추뼈가 계속 흔들립니다. 그 목 같은 거 구부릴 때 계속 네네네. 하다 보면 뚝 부러지듯이 끊어지죠. 우리가 잘 걸으면 이 골반이 딱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만 움직이니까요. 걸을 때마다 코어가 강화됩니다. 근데 좁은 보폭에서 이렇게 바운스를 하면 무릎이나 허리가 같이 바운스를 하면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부상으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잘 걷는다는 건 사실 코어가 잘 쓰인다는 이야기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주제가 코어가 있었고요. 그 코어가 잘 잡히고 잘 걸으면 코어 운동하고 걸어 다니면 몸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아지게 돼요. 근데 이 거북목이 자세가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건강과 관련해서 더 큰 문제가 있죠. 일반적으로 거북목 하면 그냥 미용상 안 좋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북목은 우리 뇌로 가는 혈류의 제한에 큰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북목 있는 분들이 두통이 있거나 또는 편두통에 의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북목에 의한 혈류 제한을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목 디스크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북목인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할 수가 맞습니다. 있죠? 보통 집에서 거북목을 진단할 때 좋은 방법은요. 바로 선 상태에서 가슴 쭉 펴주시고요.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리고요. 턱을 쇄골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닿아 보실게요. 지금 저희 트레이너 닿았죠? 이렇게 해서 닿으면 거북목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반대쪽으로 돌아서 다시 숙여 보실게요. 이렇게. 저희 지금 트레이너는 좌우측 모두 거북목에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스톱. 대략 이 정도에서 멈춰요. 그러면 손가락 한 2개, 3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대체적으로 하나 정도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2개에서 3개 정도 들어가면 거북목이 꽤나 진행한 겁니다. 판단 방법이 좀 특이하세요. 보통 이제 학술적으로는 귀에서 어깨를 통과한 선이 직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스스로는 안 보이거든요. 셀프 체크하는 건 이렇게 제일 좋고요. 혹시 누가 옆에서 해준다면 봤을 때 귀가 어깨선을 통과해서 골반까지 직선이면 거북목은 아닙니다. 목이 불편한 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하죠. 목이 이제 얘가 늘어나서 시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우선은 거북목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거북목이 되면 머리가 앞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등은 뒤로 나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네. 등이 뒤로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로 스트레칭을 한다고 근육이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등이 이렇게 커브가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척추뼈가 바로 선 상태에서 척추 위에 목뼈를 두고 정상적인 위치에서 스트레칭을 하셔야 도움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구부린 상태로 스트레칭을 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북목을 잡을 때는 우선 등을 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올바르게 목을 늘리는 방법은 어때요? 조금 전에 테스트했던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 방법과 스트레칭 방법이 하나니까 아마 시청자들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돌리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머리 숙여주시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잡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밑으로 내려줄 때
왼쪽 어깨가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왼손은 지면을 향해서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깨에서 목으로 연결된 근육이 최대한 길어지거든요. 스트레칭이 안 되는 건 이 어깨가 이렇게 따라가면 스트레칭이 안 돼요. 그래서 고정되어야 하는 이 어깨가 하방, 그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반대손으로 늘려줄 때 스트레칭이 제일 잘 됩니다. 아마 오른쪽 왼쪽 해보시면 한쪽이 조금 더 안 되실 거거든요. 그 부분을 2세트 정도 더 해주시면 좌우 밸런스가 맞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이 거북목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북목은 누가 만들어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고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의 길이를 제대로 되돌리는 게 필요하고요. 그 되돌리는 첫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구분등이 되면 이렇게 돼서 구분등과 거북목은 거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등을 피게 되면 머리도 다시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등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턱만 살짝 당겨주시면 되거든요. 1단계는 목을 하는 게 아니라 등과 허리를 바로 선 자세에서 턱만 살짝 당겨주시고 자세를 취해주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거북목이니까 목을 치료해라 라고 하는데 네. 그 치료 방법이 잘못된 거네요. 아주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로 하면 지금 1층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1층이 구부러져서 2층도 구부러진 건데 1층은 두고 2층만 고친다고 이게 잘 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1층인 등을 바로 세운 상태에서 목을 스트레칭하고 운동하셔야 거북목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승모근이 뭉칠 때가 있잖아요. 마사지를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보통 승모근이 올라오는 이유를 조금 아시는 게 좋거든요. 이 승모근이 딱딱해지는 이유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구분등과 거북목이에요. 이렇게 구부러지면 얘가 딱딱해집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앞으로 나가서 이 머리를 잡기 위해서 승모근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 상태로 운동하면 이 근육이 계속 활성화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승모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등을 완전하게 펴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딱딱해졌다 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는 자세고요. 두 번째는 이 견갑골을 사이로 위의 근육과 아래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근육이 약해요. 이 근육이 1편해온 코어예요. 그래서 코어 조이고 엉덩이 조이고 등 딱 펴면 이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견갑골을 아래로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 근육은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견갑골을 중심으로 윗근육과 아랫근육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근육이 너무 세니까 올라간 거죠. 근데 얘가 힘이 떨어지고 얘가 세지면 얘를 밑으로 내리면 위의 근육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마사지 경험이 많으실 텐데 풀 때는 되게 시원한데 네. 풀고 한 20분 되면 다시 네, 올라가요. 아프거든요. 왜냐면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푼다고 얘가 힘이 생기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얘를 풀었으면 이 아래쪽에 근력 운동을 통해서 견갑을 밑으로 당겨놔야 올라가지 않으니까 저는 방부 처리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방부 처리를 해야 유효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마사지를 받는다면 코어에서 배운 엎드려서 등 조이는 네, 운동을 해주시면 아마 돈 내고 마사지 받은 게 좀 더 오래 가실 거예요. 승모근 많이 발달했다고 자랑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랑할 게 아니네요. 자랑할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겁니다. 승모근이 발달하면 우선 목이 불편해지고요. 그리고 목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계속 짧아지는 거죠. 좋은 자세는 이게 훨씬 더 강해 보일 거예요. 그러네요. 단단하게 사람이 뭉쳐있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하면 약간 꺼벙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자세를 보는데요.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자세면 저는 저분 운동을 잘못했다. 몸이 좀 슬림하더라도 이런 자세가 탁 떨어지면 운동 제대로 했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올바른 자세를 유지시키는 근력을 만드는 어떤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코어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서 있다라고 하면 내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근육을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동원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허벅지와 엉덩이를 강하게 수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건물로 하면 1층이 세팅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견갑을 뒤로 당겨서 가슴을 펴주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턱을 살짝 당기면 아마 지금 옆에서 보면 귀, 어깨, 골반, 발목까지가 직선으로 딱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어딘가에서 뭔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이 상태에서 자세 유지하고 주머니에 손 넣어볼까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모델 핏이라네. 그렇죠. 힘 빼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같지만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허벅지, 엉덩이 힘 딱 주시고
등 펴고 턱 딱 당기는 3가지 동작을 하고 주머니에 손 딱 넣고 있으면 막 모델이 서 있는 느낌. 키도 훨씬 커 보이세요. 맞습니다. 큽니다. 대략 학문적으로 하면 대략 2cm 정도가 커진다고. 키 2cm 크는 법. 네. 이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버리거나 바꿔야 할 습관 뭐가 있을까요?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선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등이 구부러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cm 큰 키가 2cm 줄어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선을 조금 들어서 먼 곳을 바라볼 거. 그리고 가슴을 조금 펴주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 아주 좋은 자세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앉아있을 때도 피해야 할 자세가 있을까요?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앉아 있을 때도 좋지 않은 자세는 허그된다고 하거든요. 가슴이 이렇게. 가슴 근육이 이렇게 말리면요, 우리 가슴에 폐와 심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폐와 심장을 가슴이 압박하고 있는, 그러면 당연히 호흡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심장이 압박을 받으면 얘가 수축이완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 2가지는 우리의 혈액순환을 망가뜨립니다. 바로 앉으려면요, 가슴이 완전하게 펴진 상태에서 등을 조이고요, 서 있는 곳에서 다리가 지금 사용되지 않는 상태니까요, 가슴을 펴고 턱만 당깁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 업무를 보신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완전 바짝 붙이고 의자 등받이에 살짝 이렇게 기대 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컴퓨터를 하거나 글을 쓰면 목이 전진하죠. 그래서 턱을 당기셔야 돼요. 네, 이렇게. 보통 나이 드신 분들, 보행이 안 좋으신 분들이 지면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골프 칠 때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면 최악이죠. 약간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저희의 시선도 앉았을 때, 서 있을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약간 밑으로 내려깔아 줬을 때 턱이 당겨지고, 정면으로 이렇게 보면 턱이 들리니까 네네. 이 자세를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자,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 저희가 오늘 이야기한 이 자세가 보여지는 느낌도 그렇지만 우리의 건강에 자세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동 전에 자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현욱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비교원에서 인터넷만 새로 가입해도 최대 48만원, 전화기 안 바꾸고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원까지 혜택, 심지어 정수기 렌탈은 30만원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추가 속보가 돌아왔습니다. 지인 추천 시 신세계 상품권 8만원까지 무제한이라고 하는군요. 근데 이거 맞아? 1670-2521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지식의 길에서 봤어요라고 하면 비밀의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거 비교원 대박이네. 잘 걷고 나면 조금씩 뛰어야 된다. 네. 그럼 달리기는 그냥 뛰면 됩니까? 잘 뛰는 분은 그냥 뛰어야 되겠지만 혹시 학창 시절 이후로 안 뛰었다면 조금 배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뛰는 것도 제가 볼 때 잘 뛰는 분은 걷기보다 더 퍼센트는 낮은 것 같아요. 제가 공원에서 뛰는 분들 보면 5% 될까요? 네. 잘 뛴다라는 분이. 걸은 다음에는 굳이 뛰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걷기에서 운동을 멈춰버리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일상생활 정도밖에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동차를 뽑았어요. 근데 나 출퇴근하는데 50km만 달리면 되는데 50km만 계속 달려요. 가끔 고속도로로 올라갈 일이 생기겠죠. 그럴 때는 50km 달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 조금 더 체력적으로 한계에 몰릴 때 그 에너지를 갖다 쓸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계속 걷는 정도의 강도만 사는 게 아니니까요. 때로는 야근을 하기도 하고 약주를 한잔 하시고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출근해야 되는 날도 있고요. 또는 어떤 힘든 일을 해야 될 때 있는데 그게 걷기 이상의 강도면 내 몸이 견디질 못한 그 여력의 비축량을 몸에 조금 채워두는 게 필요합니다. 잘못된 러닝 자세는 어떤 게 있나요? 잘못된 러닝 자세를 구분해 보면 우선 가장 많은 건 혹시 케이던스라고 들어보셨죠? 1분당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횟수거든요. 보통 180일 때 가장 퍼펙트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초에 3번 발이 땅에 닿아야 돼요. 그럼 대략 시간은 요 정도예요. 하나, 둘, 셋. 요 정도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뛰는 분들 보면 이렇게 꽁충꽁충 뛰거든요. 케이던스가 낮아지는 대략 180이 베스트인데 160이나 150 밑으로 떨어지면 발목, 무릎, 허리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케이던스를 맞추는 게 좋고요. 네. 혹시 이 케이던스를 어떻게 하지 하면 유튜브나 그 어플이 그 메트로놈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메트로놈을 180에 맞추고 그 속도에 맞춰서 내가 뛰면 이 정도의 리듬으로 뛰는구나를
배우실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은요, 이 케이던스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마라토너도 180 정도로 뛰는 네, 거예요? 180에서 많으면 190까지. 근데 부상을 입는 일반 국민들의 러닝은 150, 160.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멀리 뛴다는 거예요. 짧게 쪼개서 뛰어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멀리 뛰기 하듯이 달리기를 하니 몸에 충격이 많이 받는 거죠. 착지할 때 발바닥의 위치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선 제가 케이던스를 말씀드린 건 케이던스가 무너지면 지면에 착지하는 발에 문제가 생깁니다. 케이던스가 잘 되면 우선 발의 착지가 좋을 가능성이 커요. 착지는 걷기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네. 이 순서가 반복되는데요. 달리기는 발바닥에서 착지해서 바로 발끝으로 밀어주는 이 두 가지의 단계. 왜냐하면 우리 인체에서 뒤꿈치가 닿는다는 건 내가 멈추겠다는 뜻이거든요.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근데 달리기는 멈추는 게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달리기 때문에 뒤꿈치가 땅에 닿는 순간 그 충격이 몸으로 올라오거든요. 발바닥, 그래서 미드풋이라고 하고요. 발바닥 착지에서 내 충격을 흡수해주고요. 그리고 발끝으로 추진력을 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뒤꿈치로 브레이크를 잡으면 자동차로 하면 갔다 섰다가 반복되겠죠.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나게 되고 있고요. 충격량이 엄청 커집니다. 우리가 교수님 꼿꼿하게 뛰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거는 몸을 숙이는 거예요? 몸을 기울이는 거예요? 몸을 숙이는 거냐 기울이는 거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잘 뛰는 분과 못 뛰는 분이 나누어지는데요. 몸을 구부리는 분은 이렇게 뜁니다. 제가 엉덩이가 지금 접혔죠. 접혀서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되면 충격이 허리로 갑니다. 지금 자세는 아저씨 같으세요. 진짜. 네, 맞습니다. 예. 아저씨이긴 한데 잘 뛰는 분은 어떻게 되냐면요. 몸이 10도 정도 플랭크 하듯이 딱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뛰죠. 엉덩이가 뒤로 빠진 구부러진 자세가 아니고 우리 몸 전체가 대략 10도 정도 전경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그쵸. 아나운서님도 발에 힘 들어오죠. 네. 그 힘으로 뛰는 거예요. 러닝을 처음 해서 그런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한 번 뛰었는데 뛰고 나서 아픈 거거든요. 네. 잘못 뛰었다는 증거죠. 만약에 러닝을 했는데 몸이 아파요. 근데 어디가 아픈지를 잘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발바닥, 아킬레스 종아리가 아프다 라고 하면 확정은 아니지만 아마도 포어풋이라고 발끝 착지를 하셨을 거예요. 발끝 착지를 하면 발바닥, 아킬레스 종아리에 엄청난 데미지가 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발끝으로 이렇게 까치발로 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뛰었는데 무릎이 아프다? 아까 말씀드린 케이던스가 너무 낮아지면서 뒤꿈치 착지를 하면 충격이 무릎으로 옵니다. 그래서 발바닥이나 종아리, 아킬레스가 아픈 경우는 대략 포어풋이라고 하고 앞으로 착지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뒤꿈치로 착지를 하면 무릎이 아프실 거고, 잘 뛰었으면 아마도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가 근육통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잘 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자극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잘 뛰었나 못 뛰었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오면 욕심내지 말고 멈춰야 된다. 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바닥, 아킬레스 이쪽이 아프다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대나 관절이 아픈 경우는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경우도 멈추셔야 돼요. 하지만 근육통 정도라면 그거는 조금 이겨내고 조금 더 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거를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멈출지 조금 더 달릴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이 너무 차는 경우. 보통은 달리기 할 때 이제 숨찬 정도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 호흡이 옆 사람과 이야기를 살짝 할 수 있을 정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숨이 넘어가면 운동 강도가 8, 90%라 이건 오버 트레이닝입니다. 옆 사람과 아주 가볍게 단어 정도를 주고받으면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건강에는 가장 좋습니다. 이제는 지방도 태우고 네. 근육은 살리는 올바른 러닝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피트니스 클럽에 가면 이렇게 트레이드밀이 있을 텐데요. 안전하게 트레이드밀을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양발을 벨트 바깥으로 벌려주시고요.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고 벨트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기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벨트가 확 돌아가면서 부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발씩 벨트에 올리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속도를 높여주시고요. 벨트의 속도와 나의 속도가 같이 올라가면서 몸도 적응을 좀 해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대략 한 5분 정도 트레이드밀을 걸으면서 몸에 예열을 좀 하고요.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러닝을 시작합니다. 이때 예열할 때는 속도는 어느 정도? 대략 4에서 5 사이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4에서 조금 걷다가 5 그리고 6
그리고 보통 6 이상이 이제 러닝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밀에서 달릴 때는 경사도가 올라간다면 대략 5도 정도를 올려주면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몸이 뛸 때 앞으로 살짝 기울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기울어지면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벨트를 들어 올리면 기울어진 각을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된 착지에 포어풋은 발끝으로, 지금 보이면 발끝으로 까치발로 뛰어다니죠. 이렇게 뛰면 발바닥, 아킬레스 종아리에 스트레스가 너무 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발목 쪽에 부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꿈치를 닿는 리어풋으로 가면 뒤꿈치가 달리는 속도를 막아버리거든요. 그럼 그 충격량이 무릎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소리를 들어보면 더 쾅쾅쾅쾅 이렇게 광하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 충격량이 무릎으로 가면서 무릎 부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잘못된 동작은 미드풋으로 뛰기는 해요. 근데 체중이 발에 닿을 때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관절이 모두 압박력을 받으면서 발목, 무릎, 허리 모두 압박력에 의해서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발이 미드풋으로 닿는 순간 우리 몸이 쭉 펴지는 느낌이 나야 혹시 물리치료실에서 견인 받죠? 네. 그 견인 받는 느낌으로 착지를 해야 관절에 부상이 없어요. 위에서 누가 당기듯이. 그렇죠. 이렇게 당기듯이. 지금 대략 저희 트레이너의 속도가 케이던스가 한 170 정도 될 거예요. 180까지 케이던스 올려보고. 이 정도 되면 미드풋 착지에 착지하면서 몸이 펴지게 되고 케이던스는 180 정도. 이게 러닝머신으로 따지면 속도가? 8 정도 속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잘 달리는 분은요, 힘이 좋으니까 잘 달리는 분들은 보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내는 힘이 많으니까 이 동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멀리 뛰는 거죠. 근데 내가 힘이 없는데 멀리 뛰면 뒤꿈치 착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뛰면 최소한 제가 볼 때 8, 90점 이상의 좋은 자세가 갔어요. 그 다음에 뭐 손의 동작은 어떻게 하고 시선은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걸 먼저 해결하고 덜 중요한 건 그 후에 해야 하는데, 어떤 분은 발은 신경 안 쓰고 손만 계속 신경 쓰는 분이 있고 또는 시선만 신경 쓰는 분이 있는데요. 달리기는 지면에 착지하기 때문에 발부터 신경 써서 위로 올라와요. 러닝은 몇 분 정도를 하는 게 좋아요? 러닝의 강도는 사실 딱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 호흡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뛰면서 옆 사람과 간단하게 대화 나눌 정도의 숨찬 정도? 그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대략 30분이면 그게 좋고요. 30분 넘어가면서 숨이 너무 넘어간다. 그러면 천천히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30분 정도는 러닝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략 30분이 가장 좋긴 한데요. 만약에 혹시 러닝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30분을 뛰기에는 아마 벅차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선 처음에는 30분을 할 때 1분을 뛰고 2분을 걷습니다. 그러면 호흡이 조금 편해지겠죠? 왜냐하면 심폐지구력도 필요하고 근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엔 1분 뛰고 2분 걷고 이렇게 해서 30분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럼 30분 뛰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했더니 체력이 좀 좋아졌어요. 그러면 1분 30초를 뛰고 1분 30초를 걸어요. 이러면서 뛰는 시간을 2분 30초, 3분이 되면 지속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3분을 5분으로 만들고 5분을 7분으로 만들면서 최종적으로는 30분을 연속으로 뛸 수 있게 체력을 천천히 만들어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절대 병원 가지 않고 러닝을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옆 사람이 30분 뛴다고 오늘 처음 뛰는 분이 뛰면 내일 병원 갑니다. 옆에 분은 아마 달리기 하는데 한 5년 걸렸는데 갑자기 내가 5년을 따라잡으면 안 되죠. 야외에서 뛰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 트레이드밀은 지금도 보이는 것처럼 벨트가 돌아가서 내 몸을 줄넘기 하듯이 위로만 올려놓으면 벨트가 돌아가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제가 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네요. 제자리 달리기예요. 야외에 나가서 달리는 건 내가 땅을 발로 뒤로 밀어내야 하거든요. 에너지 소모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기후에 의해서 타는 건 괜찮지만 제가 볼 때 가능하다면 야외에서 뛰는 게 체력적으로도 훨씬 좋고요. 날씨가 조금 추워지는 겨울이긴 하지만 사실은 마라톤이나 러닝을 즐기는 분은 겨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더운 여름은 체온 조절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뜨겁고요. 추운 날은 조금 껴입으면 공기가 선선해서요 체력 소모가 훨씬 적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실력이 높아졌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잘 배우시고 내년 봄에 야외로 나가서 뛰는 것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달리기를 꼭 해야 되는 중요성 한번 강조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하고 이 달리기도 중요한데요. 달리기는 만병통치약인 이유는요. 심장, 폐도 건강해지지만 혹시 우울하거나 그런 증상이 있다면 달리기가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 유럽에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첫 번째 처방은 달리기를 처방합니다. 달리기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심신의 안정을 시켜주는 거의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근력 트레이닝만 하는 분은 러닝을 추천드리고요. 너무 또 러닝만 하신 분은 잘못하면 체중이 너무 빠져서 근감소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도 좀 만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 가장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러닝머신만으로 체지방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러닝머신에서 체중을 빼기 위한 좋은 방법은요. 우선 잘 걸어야 돼요. 이유는 잘 걸어야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거든요. 두 번째는 달린다면 잘 달려야 합니다. 보통 잘 못 걷고 잘 못 달리는 분들을 보면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관절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절에 부상이 생기는 거고요. 근육을 많이 쓴다는 건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체중 감량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걷는 거와 지금 달리기를 얘기하셨잖아요. 체지방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달리기죠. 아무래도 걷기보단 달리기가 운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빨리 빠집니다. 근데 대다수 피트니스 클럽 보면 다 걸어 다니시거든요. 동일 시간 대비 칼로리 소모량이 대략 반 미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걷는 분보다 30분을 뛰는 분이 칼로리 소모가 훨씬 많거든요. 굵고 짧게. 근데 이제 문제는 체력이 받쳐주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러닝머신도 여러 가지 속도가 있고 네. 단계가 있을 텐데 이 속도에서 가장 잘 빠진다라고 하는 가장 효과적인 어떤 지점이 있나요? 대략 속도로 트레이드밀 속도로 하면 한 7에서 9 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이가 30분 정도를 탈 수 있고 지방 연소가 거의 제일 잘 되는 속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0분을 7에서 9 사이로 뛰게 달릴 되면 수 있다면 체지방이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빨리 뛰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 살 빠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고 보통 우리가 땀을 흘리는 걸로 운동이 잘 됐다 못 됐다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땀은 사실은 체질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같이 막 20-30명 운동하면 똑같이 운동해도 누구는 땀을 엄청 흘리거든요. 그냥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땀은 어떤 운동의 지표가 아니고요. 그냥 그분의 어떻게 보면 캐릭터죠. 식사할 때도 어떤 분 땀 엄청 흘리는 분 맞아요. 냉면 먹으면서 땀 흘리는 네, 분. 맞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분이 땀을 많이 흘리는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땀은 운동 강도와 비례하진 않습니다. 인터벌이라는 거는 혹시 살을 빼는데 용이한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30분을 꾸준하게 이렇게 뛰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가요? 다이어트를 하는 기준으로 하면 인터벌이 좋습니다. 이유는요. 인터벌 트레이닝은 고강도거든요. 그냥 지속적으로 뛰는 그 운동 강도가 50에서 60%라면 인터벌은 대략 80%까지 올라가거든요. 뛸 때는 80%가 되고 그 다음에 조깅할 때는 30-40%가 돼요. 고강도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량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 커진다는 건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터벌 트레이닝이 사실은 살을 빼는 데는 더 좋습니다. 그러면 살 빼기에 가장 좋은 인터벌 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다. 예를 들어서 트레이드밀에서 대략 1분 정도를 70-80%의 강도로 달립니다. 대신에 그 회복 시간은 1:3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3분 정도를 조금 빠르게 걸으면서 회복하는 거죠. 회복이 되면 다시 1분을 70-80%로 뛰는 거죠. 그럼 그 속도로 따지면은 속도로 따지면 이제 퍼센트니까 내가 뛸 수 있는 퍼센트의 70-8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회복할 때는 한 3-40%로 가볍게 조깅을 하면서 회복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5세트에서 뭐 7세트 해주시면 아마 운동 강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대신에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내가 7-80%의 빠른 달리기를 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 경험이 없으면 아마 또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볼 때 운동 능력으로 또는 운동의 경험치로 하면 중상급 정도 되신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뭐 러닝머신을 하기만 하면 살이 빠질 거야. 네. 근데 러닝머신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걷거나 뛸 때 러닝머신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달릴 때는 대략 10도의 전경이 있는데요. 얘를 수직으로 두고 뛰면 걷는 동작으로 뛰게 돼요. 그래서 이 보폭이 넓어지면서 뒤꿈치 컨택을 하면서 무릎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드밀에서는 포업보다는 힐 스트라이크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무릎에 부담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경사 올려두고 미드풋으로 뛰는 연습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천국의 계단이 살 잘 빠진다라고 믿는 네. 분들이 또 많으세요. 이 잘못하면 무릎을 크게 그렇죠. 다친다면서요? 맞습니다. 천국의 계단은 진짜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의 계단이 고강도의 운동이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강도를 하려면 내 체력이 그걸 받쳐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계단을 걷고 오르는 것도 메커니즘이 필요한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네. 만약에 천국의 계단을 걷는데요. 이렇게 걸으면 무릎이 박살나죠. 발바닥 전체 올려놓고 이 허벅지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체중의 전체를 허벅지로 들어 올리니까 네. 무릎에 데미지가 많거든요. 이 무릎의 데미지를 줄이려면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요. 뒷발로 종아리로 나를 밀어서 체중을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 내 체중이 지금 저희 가운데 있는데 뒤꿈치를 쓰면 얘가 3, 40도 올라가니까요. 이만큼을 이동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걸 받아서 일으켜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천국의 계단을 잘못 걷는 분은 이렇게 허벅지로만 걷다 보니 걸으면 허벅지 두꺼워지고 무릎이 계속 아파지죠. 그래서 천국의 계단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종아리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지 못해서 무릎에 과부하가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러닝머신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러닝머신에서 다이어트를 잘 하려면요, 최소한 2, 3개월의 시간은 필요하고요. 속도는 대략 6에서 8 사이 또는 9 정도까지 올려주면 체중 감량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트레이드밀을 이용해서 걷거나 잘 달리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복부의 지방이 빠지게 되니까 허리가 얇아지겠죠. 그리고 아마 엉덩이가 굉장히 단단해져서 애플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이어트는 평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단시간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 중에서 조금씩 움직임을 좀 더 추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보통은 운동 하나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냥 직장이나 또는 집에서 내가 조금 더 몸을 움직이겠다고 해서 칼로리를 소모하는 게 더해져야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그리고 단시간에 막 2달, 3달 안에 빼겠다고 하는 건 너무 고통스럽고요. 요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그냥 평생 조금씩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